안녕하세요. 담백한 브랜딩 드로앤들입니다. 저는 2019년 초부터 유튜브에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꾸준히 구독자가 늘어났고 영상들의 조회수가 높아지면서부터 저는 수많은 DM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020년엔 클래스 101에서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오픈하면서 수백 명의 클래스 메이트들의 워크시트와 코칭 메일을 받다 보니 이제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른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개인을 브랜드화 시키는 일이죠. 자신 스스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브랜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일상사진을 올리는데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좋을까요?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 한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는 디자이너라면 그저 그래픽 디자인 관련 컨텐츠를 올리겠죠. 하지만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문구류에 관심이 많고 생산성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어떤 문구류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문구를 좋아하고 생산성이 높은 디자이너라고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문구 브랜드의 고객이 되거나 또는 생산성 높은 자기 앱을 개발 중인 클라이언트가 그에게 디자인을 의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의 순기능입니다. 두 번째,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가 없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저에게 일상 사진을 올리지만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를 더 당황시키는 DM 중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페, 여행, 셀카가 제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막상 제가 그분들의 계정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참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지 난감합니다. 물론 그런 컨텐츠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담백한 식구들 중에 카페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 향길동님이랑 여행사진 작가 류필님이 계시죠. 하지만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카페, 여행, 셀카에서 열정을 찾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카페를 몇 번 가시나요? 한 달에 여행은 몇 번 가시죠?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 말고 혼자서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씩 오로지 인디 카페들만 찾아다닐 수 있을 만큼 카페라는 주제에 열정이 있나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향길동님은 그런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에 적어도 4-5번은 혼자 카페에 가시죠. 3달에 한 번 휴가 내서 갈까 말까 한 여행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한 달에 적어도 3-4번의 여행을 다닐 열정이 있나요? 제가 실제로 인터뷰한 류필님은 끝없이 여행 계획이 잡혀 있으셨습니다. 사진과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만큼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셀카는요? 매일매일 새로운 메이크업과 코디로 셀카를 찍어 올릴 열정이 있나요? 열정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것이지 절대 관심과 흥미만 가지고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보기만 해서 좋은 것과 직접 해보고 좋은 것은 차이가 있죠. 세 번째, 일이 많아서 SNS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SNS, 소셜미디어는 현 시대의 가장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 도구입니다.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전통 매체들이 독점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소셜미디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문을 읽지 않고 빠른 인터넷 뉴스를 봅니다. 시간에 맞춰 봉반사수를 하기보다는 유튜브의 클립들을 보죠.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유튜버들 공중파에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계는 허물어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블로그에 올린 글로 인기가 많아져서 책을 내고 인기 작가가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림들이 굿즈 상품이 돼서 팔려나가고 인기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듭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으로 유명해져서 기업들의 콜라보레이션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가 시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짜로 주어지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무한대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팔로워, 구독자, 숫자가 퍼스널 브랜딩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퍼스널 브랜딩은 페르소나와 목적, 컨텐츠가 잘 결합돼서 타겟층의 팔로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네, 물론 팔로워와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타겟층으로부터의 팔로워, 즉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에 맞는 어디언스가 모여야 제대로 된 퍼스널 브랜딩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뷰티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뷰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팔로워는 그녀의 비키니 사진으로 모여든 남자 팔로워가 대부분이죠. 그녀가 뷰티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팔로워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팔로워 수에 집착할수록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계정의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타겟층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브랜딩 방향입니다. 5번째, 빠른 결과, 수익, 성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퍼스널 브랜딩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합니다. 크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완성되는 것이죠.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도 꾸준한 컨텐츠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 빨리 매출을 올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물건을 파시나요? 요즘 핫한 물건을 찾아 팝니다. 요즘 땡땡 화장품이 유행이라 뷰티 제품을 팔아요. 사람들이 뷰티 제품을 왜 땡땡님의 스마트 스토어에 사야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팔 생각부터 합니다. 왜 그 물건을 본인에게 사야 하는지 고객들을 설득하지 못하죠. 만약 땡땡님의 뷰티 제품에 관심이 많아 그동안 화장품에 대한 정보나 리뷰 블로그를 꾸준히 써왔다고 합시다. 그동안 땡땡님의 블로그를 봐온 사람들은 땡땡님을 뷰티 제품 전문가로 기억할 것이고, 땡땡님이 뷰티 제품을 파는 스토어를 열었을 때 땡땡님의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들은 드로우앤드류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 글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드로우앤드류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앤 드류 가세요.